네, 계속해서 이 전세에 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언제 나올지 또 얼마큼의 효과를 가져올지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준비한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또 이제 기존의 그 아파트 공급 물량에 대해서 특별 공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 사전청약에 대한 어떤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물량과 일정 등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자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뜨거운데요. 소득 요건과 거주 요건 등 우리 집이 사전청약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전체 공급량의 15%가 일반 공급에서 85%가 특별 공급에서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의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특별 공급은 생애 최초가 25%, 신혼부부 30%, 다자녀 가구 10% 등이 공급 물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 기준 등 청약 대상 요건만 갖춘다면 100%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특별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급 15%는 청약 통장 누적 납입액을 기준으로 선발하는데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국토부는 내년 7월에서 8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9월에서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2지구, 11월에서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지구 사전청약을 시행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내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호씩 조기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3기 신도시 청약 및 특별 공급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청약 물량이 이제 2021년도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속속 나올 것입니다. 그 이전에 뭐 상해 청약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번 주에는 상당히 좀 문의 전화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간단히만 정리 드리자면 이 사전 청약은 청약과는 약간 틀리죠. 청약은 어떤 조건에 맞춰야지만 특별 공급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공급되는 것이니까 그 사이에 한 2년 정도의 좀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거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2년 사이에도 맞춘다고 한다면 청약 조건에 대한 순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전 청약이라든가 이 청약에서 조건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상자 순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또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서 또 경쟁을 또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번, 또 두 번, 세 번째까지의 어떤 기회가 있다는 것이 요번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물량을 좀 유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순위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세 번까지 주어진다는 것이 요번 기회에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오늘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의 어떤 사전 청약이라든가 청약 물정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한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그 4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4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내가 문자를 받겠다라는 거에 동의를 해주시면 그 이전에 어떻게 공급된다라는 것을 문자로 이제 발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리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제가 꼭 어느 지역이 뭐 가격이 오르느냐, 3기 신도시 안쪽에서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르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3기 신도시 안에 공급되는 물량은
이 공급되는 물량에 어떤 시간이 좀 약간 필요할 뿐이지 그 안에서 공급돼서 당첨만 되면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약 한 20%, 많게는 약 한 40% 정도의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나의 부를 좀 축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무주택으로 끌고 오시는 분, 아니면 현재 지금 신혼부부에서 신혼부부의 어떤 기회를 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청약되는 물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사전 청약에 대한 물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본다고 한다면 21년도 또 22년도 이렇게 사전 청약 물량들이 꾸준하게 나와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210만 호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공급되는 물량만 하더라도 약 한 37만 호, 거의 한 38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공급 물량, 여기서 나오는 특별 공급에 대한 물량이 작게 공급되는 물량이 아니에요.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국민주택에서 나오는 물량 이렇게 좀 되어져 있다 보니까 특별 공급에 대한 대상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순위를 잡으셔라. 또 어느 지역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1기나 2기 신도시처럼 베드타운 형태로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3기 신도시 하나의 좀 특징이거든요. 그 안에다가 BRT 노선, 뭐 광역철도망, 여러 가지 그 서울과의 인접성, 출퇴근 거리를 뭐 30분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철도망에 대한 계획을 미리 다 잡아놓고 3기 신도시를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3기 신도시에 대한 혜택 물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또 이 3기 신도시 하나의 좀 특징이 스마트 시티로 만든다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라고 하게 되면 그냥 용어상 표현이 아니라 뭐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나의 어떤 얼굴 인식으로 해서 내가 출입이 용이하게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IoT 시스템을 좀 내가 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혜택입니다. 또 하나는 3기 신도시 안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자족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베드타운화 시키지 않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3기 신도시 하나의 좀 테마이기 때문에 안에다 자족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족형을 만들어겠다는 것은 산업형을 집어넣는다는 것이거든요. BT가 됐든 NT가 됐든 또 그것이 RT가 됐든 간에 어떤 그 브레인시트로 만들어서 어떤 그 혁신적인 산업과 연관성을 갖겠다. 또 기존의 어떤 문화시설과도 연관성을 갖겠다라고 해서 이 구도심과도 연결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심이 만들어지면 한쪽이 이제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낙후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3기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그게 하나의 중심이 되고 옆에는 문화, 한쪽에는 상업, 한쪽에는 어떤 컨벤션 이런 어떤 형태를 두루 갖춰서 서로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것도 3기 신도시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인천 계양 쪽이에요. 또 왕숙도 시작을 하고요. 남양주 왕숙은 두 군데가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져 있는데 왕숙도 그 다산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부천 대장, 교산, 또 이제 고양 창릉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사전청약에 대한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전청약에 대한 대상을 보게 되면 어떤 첫 번째로는 무주택이에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 특별공급 대상이기 때문에 조건이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이라고 해서 또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을 하는데 거기에 주택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따져서 진행을 해야 된다. 또 이제 저축가입 통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특별공급 대상 같은 경우도 신혼부부라든가 뭐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이런 유형의 특별공급 대상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공급에 나오는 그 대상, 조건하고 이 사전청약에서 나오는 대상, 이 조건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일단은 먼저 좀 아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보시게 되면 생애 최초로 해서 이 종전에서 나와 있던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크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종전에 생애 최초로 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없었는데 이걸 좀 변경을 시켰죠. 그래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합쳐서 약 한 22%. 기존에 있던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 물량에서 빼온 것이 아니라 일본 공급에서 나오는 물량에서 첨가를 시켰기 때문에 이 특별공급에서 나오는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개요를 보시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급여 요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되고요. 또 28조 1항 1순에 해당하는 무주택 구성원, 이 세대 구성원으로 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현재 세대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세대원 안에서도 무주택 세대원으로 꾸며져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입주일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이렇게 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성인이 돼서 또 이제 직장을 다니시고 또 이제 가족과 연대를 같이 하는데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독립을 시켜서 세대 구성원을 별도로 분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2020년도 이전에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좀 더 특별 공급에 대한 대상을 좀 찾기에는 조건을 찾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대 구성원 안에 소득에 대한 어떤 그 월평균 소득액이 기존에는 100%였었어요. 그것을 130%까지 크게 좀 뛰어났다. 이게 좀 그만큼 많은 무주택 세대원이 특별공급의 대상 조건에 맞추도록 많은 구성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되고요. 또 6세 이하 자녀든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생애 최초라고 하는 것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는 거고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이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노부모 공양 같은 경우도 65세의 어떤 직계조석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그 조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도 이 미사정 자자, 임신부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이 또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호도 조사 결과를 했는데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물량을 소형주택으로 공급되는 게 좋냐 아니면 중형주택으로 공급되는 게 좋냐라고 해서 시장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준중형주택을 상당히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안에서도 준중형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발표를 했죠. 기본주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주택 같은 경우도 30년 아니면 30년에서 또 플러스 한 번 더 해서 60년 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을 가져갈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이제 주택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 전세라든가 월세에 대한 월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주변 시대보다 상당히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주거복지 형태로 좀 끌고 가겠다라는 내용이 이 기본주택의 개념입니다. 또 역세권 지역에다가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기본주택 개념이 전국적으로 또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또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거기서도 이 기본주택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렇게 준중형주택으로 기본주택을 좀 잡은 것도 상당히 좀 이상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면적 같은 경우를 준중형주택으로 많이 넣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생애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 이런 것이 좀 많이 좀 바뀌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신혼부부라든가 이 생애 최초로 신혼부부를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맞벌이 같은 경우는 120% 또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약 한 130%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했다. 이렇게 개선하게 되면 이 가격 월 소득 자체는 크게 뭐 차이가 없는데 해당되는 조건들 대상자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 거예요. 기존 같은 경우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득 요건을 완화를 시켜서 약 한 2배 정도의 효과를 좀 현재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5인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이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약 한 1,1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좀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가구당 소득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이 성년자 모든 소득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아버지 소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아들 또 이렇게 소득을 다 포함해서 포함을 시킨다라는 것도 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겠죠. 각각 산정해서 이렇게 총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3기 신도시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전 청약이 가능하냐, 요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사전 청약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 청약이 가능한데요. 의무 기간의 경우에는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이 되면 최종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요 내용이 있는데, 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생애 최초의 자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좀 예외되는 것이 있죠. 이 세대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참조사항으로 60세 이상 직계 전세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실에 해당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를 좀 보시게 되면, 상속으로 해서 주택 공급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좀 하는 거고요. 또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 면의 행정구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의 이런 부분, 즉 사용 승인후 20년이 경과하거나 8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이걸 또 무주택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것도 이제 무주택으로 본다, 이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세무세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소속 근로자의 어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한 경우, 이것도 이제 무주택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2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20평방미터면은 한 실평수를 하게 되면 한 7평 요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뭐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 형태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그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세 이상 직계 전세기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도 이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된다, 무주택으로 본다, 이 내용이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또 폐가이거나 또 멸실되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부모님이 사셨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현재 좀 폐고로 되어져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받았어요. 이런 경우도 그 무주택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여기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의 어떤 해당 사항으로 봅니다. 또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고요. 또 이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 방법으로, 그러니까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받아서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주자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았어요. 주택이 남았어요. 그것을 내가 가입을 해서 선착순으로 내가 그걸 하나 얻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소유권 한 주택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받아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게 무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득 여건의 적용 시기를 보게 되면 이 입법 예고안 이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게 개정에 돼서 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시행될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입법 예고를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3기 신도시에 청약 알림이가 있거든요. 이 청약 알림이를 신청하시게 되면 상여 청약은 누구나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무주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약 알림을 신청하셔서 내가 사전 청약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상여 청약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미리 좀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